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에서 10여 년 만에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붙이기로 하면서 과거의 갈등이 재현될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영덕 군수의 최근 발언까지 더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군 주민들과 원전 반대단체 회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론화에 붙이기로 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 즉각 취소하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영덕이 10여 년 전에도 원전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영덕은 지난 2012년 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주민 투표까지 가는 극심한 찬반 갈등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과거 예정지였던 영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여기에 최근 김광열 군수가 원전 찬성 주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한 발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수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원전에 반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반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는데 원전 반대 주민들은 김 군수가 원전을 다시 유치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모하는 자리에 축사라는 이름으로 군수가 그 자리에 와서 발언을 한 것은 그 행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김 군수는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을 지켜보고 최대한 주민 갈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며 행사에 참석한 건 행사 성격과 관계없이 군민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 자정부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승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이 악화된 데다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최근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중형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km 4,000원에서 1.7km 4,500원으로 오르고 거리 시간 요금도 소폭 인상됐으나 심야할증 2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 말썽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들이 비슬산으로 합동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건데 예산을 어떻게 썼을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이곳 비슬산 일대에서는 대구시 구군의회 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9개 구군의원 73명과 직원 75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을까요?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지역 발전 우수 사례를 살펴본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일정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전기차를 타고 비슬산에 오른 뒤 1시간 반가량 대견사를 둘러봤습니다. 데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걸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가 있으면은 또 한번 해보자. 점심은 인근 호텔 뷔페에서 먹었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2026년 예산 심의 대비 특강을 들었습니다. 의정 활동을 잘한 의원 24명에게는 지방의정 봉사상이 주어졌습니다. 참가자 가운데 3분의 1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일으켰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시장에서 제외돼서 그런 거 빼고는 별도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뚜렷한 기준 없이 의원들끼리 상을 나눠 가진 셈인데 이렇게 받은 상은 의원들의 실적으로 포장돼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총 4시간 반짜리 일정 예산 1,444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걸까요?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간 건 대관료와 식비입니다. 651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을 받은 의원들을 위해 상장과 감사패, 꽃다발을 준비하는 데 340만 원을 썼습니다. 교육비로 313만 원, 전기 버스비와 간식 등으로도 지출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주관한 곳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입니다. 쓴 돈은 모두 세금입니다. 대구 9개 지자체는 올해 9천만 원을 부담금 명목으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냈습니다. 이 가운데 5,400만 원을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행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의회와 달리 의장협의회는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좀 그런 구조들을 악용해서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부담금은 70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부터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라고 뽑아줬더니 의원 자신들이 쓸 예산은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TK 행정통합을 지금이 기회라며 신속 추진을 주문한 데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경북 북부권의 핵심 SOC 사업도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가의 결단 없는 통합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130억 원을 투입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관제센터는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예측기술, 무인 자율비행 드론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산단 내 각종 사고와 악취, 환경오염 민원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의 사물 공간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제해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및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안동 출신 이육사를 알리는 이육사 문학제가 일본 도쿄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연구자들이 참여해 이육사의 시를 낭송하고 이육사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또 이육사 국제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5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소녀나, 내가 났다니 맑은 넋이에 깃들여 벚꽃처럼 자랐어요. 이육사의 시가 낭송되고 이육사를 주제로 한 흥미로운 연구, 한국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발표도 이어집니다. 2004년 1월 현대조선문학 편집 27 중에 1930년대 시선 2편에 리육사라는 이름으로 시 13편이, 2006년 9월에는 1930년대 수필집에 리육사라는 이름으로 수필이 수록됩니다. 저항의 시대 티만 가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제인시킬 신청이가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고 정신을 차리니까 미국에 와 있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특전 훈련을 받아요. UDT 훈련을 받아가지고 복수를 하러 옵니다. 아버지에게. 나한테 어떻게 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냐. 이 경계를 이 문화 혹은 이야기라는 벽으로 뛰어나갔다는 점. 육사 선생의 종손녀인 이영규 소프라노, 육사 선생의 외동딸인 이옥비 여사도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육사를 완전히 알았다고는 안 하지만 어느 구석인가 쟤네들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학제를 함께 마련한 이육사 문학관, 국립경국대, 일본 도쿄대는 교류를 더 확대해 이육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업으로 이걸 설정을 해놨는데요. 미리 한국 근대사에 대한 그 강의도 제가 하고 이육사 시나 그때 문인들의 이야기를 출발을 이 동양대학, 그다음에 중국의 복단대학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육사를 널리 알리고 이육사의 문학 정신을 세계의 독자와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육사 해외 문학제는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경연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문학관 측은 해외 문학제에서 더 나아가 이육사 국제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과수재배 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도매시장 출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기존 APC인 대경 사과 원예농협 기계지점으로 사과를 출하하면 선별과 포장, 도매시장 경매 상장까지 농협 APC가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포항의 사과 재배 면적은 1,092헥타르로 경북 내 7위에 해당하는데 포항시는 안동 도매시장의 원물 출하 구조를 지역에 도입해 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다목적 행정선 연호 세호호가 오늘 오전 포항 영일만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용 고무보트 한 척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연호 세호호 승무원들은 관내 해역을 순찰하던 중 표류 중인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즉시 탑승자 2명을 고속 단정으로 이동시키고 고장난 고무보트를 예인해 영일만 신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변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2채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